이 코드를 실행하면 어떤 게 출력될까요? 대부분의 경우 10 아니면 11을 생각하셨을 것 같은데 정답부터 공개해 보겠습니다. 정답은 모른다. 컴파일러 마음입니다. 실제로 표준에서 모른다고 하고요. 정확하게는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표준이라고 하는 게 저번 영상에서 한번 다뤘던 내용인데 그 부분을 한번 리마인드를 해볼게요. 이게 어떤 건지. 요거 검은색 테두리 둘러놓은 거는 한번 이렇게 옛날 거로 지금 다시 보고 있다라는 느낌으로 둘러봤고요. 그래서 C++은 어떻게 동작해야 될지 표준 문서에 정의가 되어 있는데 얘네는 이제 컴파일러들은 표준의 명세에 따라서 C나 C++를 구현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표준에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은 내용은 컴파일러가 마음대로 정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까지는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게 뭐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은 이유는 뭐 다 생각이 있어서 그렇더라. 왜냐하면 뭐 C나 C++는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고 그리고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돌고 있잖아요. 특히 뭐 인베디드에서도 사용해야 되는 언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환경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규칙을 타이트하게 잡을 수 없다. 그래서 뭐 저번 영상 같은 경우는 뭐 인트가 4바이트가 아닐 수도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그거는 컴파일러 마음이다 라는 얘기 했었잖아요. 그거랑 굉장히 비슷한 얘기를 오늘 할 거예요. 근데 조금 더 저번에 얘기했던 것보다 더 넓은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표준에서 정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좀 어떤 게 있는지부터 조금 더 자세히 이번에 알아봅시다. undefined behavior, unspecified behavior, 뭐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 뭐 이렇게 있는데요. 요 세 가지 중에 먼저 undefined behavior부터 봅시다. 뭐 워낙에 많아가지고 좀 눈에 안 들어올 수도 있는데 undefined behavior의 undefined 뭐 정의되지 않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정의되지 않은 뭐 동작, 행동 뭐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뭘 할지 몰라요. 컴파일러가 미사일을 쏴도 표준을 엄격히 지킨 거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뭐 코드가 컴파일은 됐는데 표준에서는 어떻게 동작할지 정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이 코드를 컴파일해서 실행을 했을 때, 뭐 정확히는 컴파일했을 때겠네요. 어떤 식으로 동작을 할지는 얘가 맘대로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아무것도 정해져 있는 게 모르기 때문에 뭐 그냥 여러분의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를 뭐 통째로 날려버린다거나 미사일을 쏜다거나 뭐 핵폭탄을 날린다거나 그런 일은 없겠지만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자면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준을 어긴 건 아니다라는 얘기죠. 다음으로는 unspecified behavior인데요. 이거는 뭐 번역이 정확하게 뭐 통용되는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다 영어로 쓴 건데 specified가 이제 뭐 특정됐다라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특정되지 않은 동작 뭐 이렇게 제가 마음대로 번역을 해볼게요. 뭐 그런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뭘 할지를 몰라요. 그냥 undefined behavior랑 비슷하죠. 뭘 할지는 몰라요. 근데 선택지를 제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뭐 이쪽에 보면은 뭐 아래 선택지 중 하나를 실행하렴 뭐 이렇게 선택지를 줬죠. 그래서 뭘 할지는 모르지만 이 중에 하나의 동작은 할 거다라는 식으로 선택지를 주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그렇고요. 다음으로는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 뭐 implementation이라고 하면은 뭐 구현인데요. defined라고 하는 게 이제 구현해서 정의한다라는 느낌인 거죠. 구현마다 달라지는 동작인 거예요. 그래서 구현이 정의하는 동작이다라고 해서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라고 하는 거고요. 요거는 뭐 unspecified behavior랑 비슷한데 혀가 꼬이네요. 구현체가 그러니까 컴파일러죠. 여기서는 컴파일러가 그 중에 어떤 거를 골랐는지는 명확하게 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문서화를 해놔야 돼요. 어떻게 돌겠다. 우리는 이 동작은 어떻게 돌 거야. 이렇게 돌 거야. 저렇게 돌 거야. 라고 하는 거를 명확하게 문서로 써가지고 공개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뭐 당연히 여기 써 있는 거는 그림으로 나와 있는 거는 이해를 돕기 위한 거고요. 뭐 저렇게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뭐 저런 문서를 말하는 건 아니에요. MSDN 이런 거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봤는데 뭐 크게 뭐 요 정도만 아시면 되고 뭐 C++26 뭐 최신 뭐 아직 안 나왔지만 곧 최신이 될 표준에서는 뭐 erroneous behavior라는 것도 추가가 될 거긴 한데요. 요거는 일단 얘기하지 맙시다. 왜냐면 너무 머리 아파지니까. 그리고 아직 나온 표준도 아니고요. 그래서 요 부분은 일단 빼고 세 가지만 생각을 해봅시다.
undefined behavior 줄여서 UB라고 할 거고요. unspecified behavior 줄여서 USB라고 할 거고요. 앞에서 뭐 이미 써버렸던 것 같긴 한데 그리고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 줄여서 IDB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UB, USB, IDB라고 하면은 적당히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UB는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부호 있는 정수 오버플로우 이런 경우가 좀 해당을 하겠는데 코드를 볼게요. 인티저 뭐 사인드겠죠? 따로 지정 안 했으니까 사인드 인티저인데 요거에다가 뭐 numeric limits라는 뭐 저런 헤더가 있어요. 그래서 인티저의 최대값을 구해 온 다음에 거기다가 뭐 1을 더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오버플로우 되겠죠? 인트가 담을 수 있는 최대 값에다가 1 더했으니까 오버플로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출력이 되느냐, 뭐, 그러니까 정확히는 어떤 값이 저장이 되느냐, 요거는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오버플로우가 일어나겠죠? 근데 오버플로우가 일어남으로 인해서 어떤 값이 들어가느냐가 정의가 안 되는 건데, 이게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인트가 4바이트로 고정이 안 돼 있어서 요거를 undefined 뭐 정의되지 않게끔 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요거는 부호 없는 정수의 오버플로우가 well defined라는 거를 보면은 좀 방향을 잡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되는가? 부호 없는 정수의 오버플로우는 well defined라고 했는데 well defined 그냥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뭐 잘 정의됐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호 없는 정수의 오버플로우는 그냥 0으로 돌아가게 잘 정의가 돼 있어요, 그냥. 근데 왜 부호 있는 정수의 오버플로우는 undefined냐?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자면 앞에서 말했던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게 이제 그런 거잖아요. 뭐 여러 가지 환경에서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 아키텍처가 어떻게 돼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래서 뭐 심지어는 1의 보수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2의 보수를 이제 일반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이 사인드를 표현하기 위해서. 근데 뭐 1의 보수를 쓰는 하드웨어에서도 이게 돌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통해서 부호를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거는 이제 뭐 기계에 따라서 다른 거니까 뭐 CPU 따라서 다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게 오버플로우가 됐을 때 정확하게 어떻게 될 거다라는 거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 언어 차원에서는. 하지만 부호가 없다면 이 아무리 이상한 기계여도 이진법을 안 쓰진 않을 거 아니에요, 컴퓨터가. 그렇기 때문에 뭐 0과 1로 비트가 뭐 정해져 있는 이상 부호 없는 정수는 오버플로우 일어나면 어떤 아키텍처든 간에 0으로 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하드웨어적인 동작을 표준으로 잘 가져와 가지고 웰 디파인드가 된 거고, 저 친구는 뭐 하드웨어가 어떻게 도느냐에 따라 다를 거니까 부호 있는 정수는. 그래서 언디파인드가 되는 거예요. 뭐 이유를 알 필요는 없는데 그냥 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다음은 unspecified behavior 요 사례를 한번 볼 건데, 요 부분을 많이들 좀 모르시는 것 같아요. 함수 인자의 평가 순서인데요. 이거는 unspecified입니다. 요쪽 코드를 보면요, 뭐 foo라는 함수가 있는데 뭐 캐릭터 받아가지고 출력을 해준대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이제 뭐 func라고 하는 함수의 인자로 a, b, c를 넣었는데,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출력이 될 것이냐, a, b, c 순서대로 출력이 될 것이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c, b, a 순서로 출력이 될 것이냐, 요런 얘기를 하면은 뭐 보통 이것도 많이 틀리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요게 unspecified라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컴파일러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평가는. 그래서 BCA로 출력될 수도 있는 거고 ACB로 출력될 수도 있는 거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어떤 컴파일러를 사용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상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순서가 보장이 된다는 개념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자, 근데 요런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C++ 17부터는 LTR 아닌가요? 뭐 LTR이라고 하는 거는 left to right라고 해가지고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이 순서로 이렇게 평가되는 거 아닌가요?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거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이게 어떤 얘기가 좀 와전이 됐는지를 좀 열심히 찾아봤는데 아마 요건 것 같아요. C++ 17로 오면서 뭐 accepted proposal이라고 하는 뭐 그런 종류의 서류가 있는데 뭔지는 그냥 생략하고, 뭐 P0145라고 하는 고유한 번호가 붙은 이 서류가 있어요. 이게 뭐 C++ 17 표준에 그냥 들어오는 내용인데, 요 문서에서 하는 내용은 postfix expression, 뭐 이게 후의 표현식이라고 하나요? 뭐 그거를 그거 평가하는 거를 LTR로 보장하자라는 얘기고요. 함수 인자 평가 순서를 LTR로 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다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함수 인자 평가 순서를 LTR로 하자라고 하고 싶었으면 제가 저렇게 화살표 해놓은 데 있죠. 저게 A, B1, B2, B3가 아니라 A, B, C, D가 됐어야 돼요. 저 사람의 이 글을 쓴 사람의 의도가 함수 인자 평가 순서를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보장하자라는 얘기였다면. 하지만 그렇지 않죠. A, B1, B2, B3. 이 B1, B2, B3라고 써놓은 이유는 뭐 요거 중에 뭐가 평가될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A가 먼저 평가가 되고 B1, B2, B3 이네 중에 뭐 하나가 평가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의도했기 때문에 글을 저렇게 쓰신 거예요. 그래서 C++ 17부터 뭐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함수 인자가 평가된다. 이거 다 틀린 얘기예요. 뭐 요런 얘기도 할 수 있겠어요. 뭐 C 데클이라고 읽나요? 뭐 하여튼 요 호출 규약 때문에 RTL 아닌가? 이거는 뭐 right to left겠죠? 이것도 틀린 말이에요. C 데클에서 얘기를 하는 거는 뭐 함수 인자를 스택 메모리에 푸시하는 순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벨리에이션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죠. 그래서 왼쪽에 펑크 ABC가 있고 가운데 막 섞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가 순서는 마음대로 하고 나서 그냥 뭐 레지스터든 뭐 어디든 저장해 놨다가 스택에 어떤 순서로든 푸시할 수 있는 거예요. 연산 이제 이벨리에이션 하는 거는 전혀 다른 얘기인 거죠. 스택에 푸시하는 순서와 평가를 하는 순서는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좀 길게 이해가 됐는데 함수 인자 평가 순서 알 수 없다. unspecified다. 이거 알아두셔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대로 된다고 가정을 하고 멋대로 가정을 하고 코드를 짰다가 망가질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어요. 네, 다음으로는 뭐 IDB, Implementation Defined Behavior죠. 요것도 한번 볼게요. 부호 있는 정수의 right shift가 IDB래요. 뭔지 보니까 뭐 int 8t 저거는 그냥 뭐 8비트 인티저고요. 사인드 인티저고요. 왜 제가 코드를 저렇게 써놨냐면은 뭐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int가 뭐 4바이트다 뭐 이렇게 정의가 안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8비트 1바이트짜리 인티저를 그냥 뭐 타입데프 돼 있는 거를 그냥 표준에서 타입데프 돼 있는 거를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8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비트 시프트 한 칸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가 출력이 되느냐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비트 시프트 왼쪽으로 하면 2 곱해지고 오른쪽으로 하면 2 나눠지고 한 칸 기준으로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환경에서는 사실 마이너스 4가 나올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요런 종류를 고려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자, 마이너스 8이 이진수로 그냥 뭐 이제 1바이트라고 생각을 했을 때 1111, 1000 이렇게 되는데 오른쪽으로 비트 시프트를 했을 때 왼쪽에 맨 왼쪽 비트에 1을 채워 넣을 거냐, 그러니까 정확히는 부호 비트를 그대로 채워 넣을 거냐 아니면 무조건 0을 채워 넣을 거냐에 대해서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부호 비트를 넣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산술적인 연산을 기대했을 거니까. 근데 논리적인 연산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그냥 비트 한 칸 땡겨 오는 거를 원했다면 앞에다가 0을 채워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이제 어셈블리 명령에 따라서 저게 좀 달라요. 그러니까 산술적으로 시프트하는 명령어, 뭐 논리적으로 시프트하는 명령어 이 두 개가 따로 존재하는 아키텍처도 있고 뭐 아주 옛날로 가면은 그 중에 하나만 있는 아키텍처도 있고 뭐 그거는 뭐 아키텍처가 정의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라이트 시프트라고 하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돌지는 뭐 컴파일러 네가 정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부호 있는 정수의 라이트 시프트 같은 경우는 부호 비트를 채울지 아니면 그냥 무조건 0으로 채울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도 달라질 거고요. 뭐 물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 보수라는 보장도 없죠. 근데 어쨌든 여기에서는 그냥 현실적으로 이해 보수를 사용하는 예시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UB, USB, IDB 이런 거 어떤 건지 봤고 예시도 봤어요. 그러면은 오늘의 뭐 주제라고 할까요? 뭐 썸네일에서 내지는 뭐 그냥 영상 맨 앞부분에서 드렸던 코드 이 부분이 이 코드가 왜 알 수 없는가, 이 결과를 왜 알 수 없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봅시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여기 때문에 그래요. 이 라인이 좀 문제가 있는 건데 결과적으로 말하면은 UB예요. Undefined Behavior인데 이게 또 애매한 게 뭐냐면 C++ 버전에 따라서 이게 왜 UB인가는 조금 설명이 달라져요. 왜냐하면 뭐 C++가 계속 이제 최근 들어서는 한 3년에 한 번씩 계속 개정이 되잖아요.
그 계정에 있어서 뭐 가끔가다 큰 변화도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약간 이 경우인데 C++ 11을 기점으로 약간 좀 달라져요. 요 코드가 유비인 이유가 C++ 11 이전에는 두 시퀀스 포인트 사이에서 같은 객체에 대한 부작용이 두 번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고요. C++ 11부터는 시퀀스 포인트라는 내용이 사라졌어요. 이게 원래 C 언어에 있던 건데 C++ 11부터는 다른 개념으로 대체가 돼서 그래서 이쪽에서는 뭐 서로에 대해 언시퀀스드인 두 가지 연산이 동일한 스칼라 오브젝트에 대해서 부작용을 가졌다. 그래서 유비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겠네요. 굉장히 어려운데 뭐 짧게만 설명할게요. 자, 요런 코드에서 C++ 11 이전 같은 경우에는 요게 문제예요. 여기. 시퀀스 포인트라고 하는 게 어떤 값의 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이 시퀀스 포인트들을 기준으로 다 완료가 되는 걸 보장하는 거거든요. 요거를 보면은 세미콜론 앞에서 사이드 이펙트가 다 끝나야 되는데 자, 두 번째 줄 봐요. x는 x 뿔뿔 하고 세미콜론 찍었죠. 그럼 그 세미콜론보다 앞서 있는 세미콜론 또 어디 있어요? 그 윗줄에 있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세미콜론이 뭐 지금 마우스로 한번 보여드리는 게 낫겠네요. 요거 얘랑 얘. 이 두 개의 세미콜론 사이에 플러스 플러스 하는 애도 있고 뭐 대입하는 애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시퀀스 포인트 두 개 사이 안에서 요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여기 안에서는 부작용이 사이드 이펙트가 하나만 일어나야 되는데 두 개가 일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뭐 C++ 11 이후에도 굉장히 비슷한 개념이에요. 근데 조금 더 집중하는 핀트가 좀 달라진다고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요쪽 unsequenced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기서 이게 뭐냐면은 이 대입 연산이랑 이 후위 증가 연산이랑 이 두 개 다 연산의 관점에서 볼 수 있잖아요. 두 개 다 연산이니까. 근데 이 두 개가 unsequenced 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그냥 이 후위 증가랑 이 둘의 관계에 대해서 정의가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연산 A는 B라는 연산보다 앞서서 완료돼야 된다. 아니면 그 다음에 완료돼야 된다. 라는 식으로 정의가 돼 있는데 이 두 개는 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unsequenced 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그때 이 연산 두 개 안에서 부작용이 두 번 일어났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뭐 앞에서는 뭐 스칼라 오브젝트 동일한 스칼라 오브젝트에 대해서 뭐 사이드 이펙트가 두 번 일어났다 이렇게 했는데 스칼라 오브젝트는 그냥 뭐 이런 인티저 객체 말한 거고요. 그냥 뭐 두 개의 차이는 여기에 집중하냐 아니면 이 두 연산 간의 관계에 집중하냐의 차이지 어쨌든 간에 그냥 이게 말이 안 되는 코드니까 undefined behavior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네는 유비다. 어떻게 출력이 돼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봤는데 굳이 알아야 될까라는 생각이 좀 들 수도 있어요. 이거를 굳이 알아야 될까?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냥 좀 아는 척하기 좋은 내용 뭐 그 정도로 좀 보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알아야 됩니다. 왜 알아야 되냐면 유비가 없다고 가정을 합니다. 컴파일러는. 그래서 컴파일러는 코드를 컴파일 할 때 이 개발자가 유비가 포함되어 있는 코드를 작성하지 않았을 거다라고 강력하게 가정을 하는데요. 이 가정이 깨지게 되면은 아무것도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것도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코드가 어떻게 작동할지 전혀 알 수 없어요. 앞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했죠. 유비라고 하는 게 그냥 핵 미사일 쏴도 되는 거라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굉장히 흔한 시나리오인데 보안 검사 로직이 뭐 유비 때문에 작동을 하지 않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그냥 뭐 보안적인 장치가 코드로서 분명히 뭐 여기저기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유비가 발생함으로 인해서 컴파일러는 유비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강력한 믿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마음대로 이렇게 주물러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냥 뭐 컴파일러 입장에서는 유비가 없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최적화를 하다 보니까 뭐 특정한 로직이 작동하지 않게 되는 뭐 그런 결과를 불러일으키는 건데 뭐 어쨌든 간에 유비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스킵이 돼버리면은 보안상의 문제가 굉장히 흔하게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C나 C++로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할 때 보안 문제가 생기는 부분이 주로 이 영역입니다. 그래서 모던 C++은 점점 유비를 줄여 나가는 추세인데요. 표준 차원에서 유비가 일어나지 않도록 강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뭐 const expression 내지는 const evaluation이라고 하는 컴파일 타임에 작동되는 평가되는 이런 코드들 있죠. 그런 것들은 UB 발생하면은 그냥 오류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컴파일 타임 코드는 UB로부터 자유롭다. 뭐 UB free라고 하던가 뭐 그런 식으로 보장을 해주고요. 또 표준 라이브러리를 뭐 하드닝 한다 뭐라고 하는데 강화한다라는 거고요. 주로 뭐 메모리 관련된 이슈, 뭐 UB 관련된 이슈 이런 것들을 뭐 강화하는 거 요거를 하드닝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표준 라이브러리를 뭐 하드닝 하고 있는 작업도 표준위원회에서 계속 하고 있고요. 최신 표준이 될 C++26에서는 뭐 UB를 체계적으로 자체적으로 이제 위원회 차원에서 분류를 하고 막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모던 C++로 가면 갈수록 이런 위험들은 좀 줄어들긴 할 건데 어쨌든 간에 지금은 UB를 신경 써야겠죠. 그래서 뭐 슬라이드가 따로 만들어져 있지는 않은데 그래서 똑같은 화면에서 계속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어, 뭐 UB 세니타이저 뭐 요런 게 저기 컴파일러에 탑재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정적 분석 도구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을 함으로써 요런 것들을 사전에 탐지할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UB 관련된 내용은 뭐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독, 좋아요 좀 해주시고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